네, 잠시 전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위헌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네.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충전 코너죠.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 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이 공부방 꾸며주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더군다나 2월 말 이제 3월이 좀 있으면 시작되니까요. 오늘 오은희 기자가 전해주는 소식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큰 돈 들이지 않고 내 아이에게 맞는 공부방 꾸미는 방법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죠. 집, 도서관, 독서실 두 분은 학창 시절에 어디서 공부해야 잘 되던가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전 예. 집에만 오면 자꾸 졸리고요. 도서관. 도서관. 네, 도서관이 좋았어요. 저같이 집중 시간이 짧은 사람은 집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책상 서랍도 정리했다가 냉장고도 열었다가 막 저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책 보는 학생들이 많던데 이렇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새 학년을 맞이하는데요. 공부방 단장은 하셨나요? 자녀의 공부 유형에 맞게 방을 꾸며야 학습 능력이 쑥쑥 오르겠지요. 그 비결 알려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아이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고민도 시작되기 마련인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공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고 아이들이 합니다.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공부 환경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들을 좀 한번 자기가 만들어보고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같이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 가드너 교수는 사람에게 8종류의 지능이 있다고 분류했는데요. 우리 아이의 특성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개개인의 발달 지능에 따라 효율이 극대화되는 학습 공간을 꾸며줘야 합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주부를 만나볼까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중이라는데요. 물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을 간다거나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방 안에서 좀 집중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어서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학습 유형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학습 습관에 대해 체크하고요.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도 카메라로 관찰해봤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는 큰아이의 경우는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당수 초등학생이 다 이렇죠. 그렇다면 둘째 아이는 어떨까요? 책을 읽나 싶더니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데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는 오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거실에 나가 엄마와 함께 책을 읽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 큰아이는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서 공부하는 게 적합하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으로 자극을 주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서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유형일지라도 공부방을 꾸미는 데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 꾸미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장롱 위치를 한쪽으로 옮기고요. 둘째의 책상 위치는 벽을 등지고 개방된 곳을 바라보게 바꿨습니다. 이 경우 그림이나 지도같이 시각적인 것을 책상 주변에 배치하고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보조 조명도 설치해줬습니다. 두 아이가 자유롭게 쓰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칠판을 놓고요. 한 곳에서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큰아이를 위해서는 거실에 또 다른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아이의 공부방이 완성됐는데요. 바뀌었네.
목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맞는 공부방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의 자극을 받아야 집중이 잘 되는 청각학습 유형의 경우에는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지금 치 하는 소리 들리시죠? 백색 소음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이제 소음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약간 차단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고요. 신체 학습 유형의 경우 학습 공간을 바꿔주면 공부하는 시간을 오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공간을 그 공부방 안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어디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공부방 안에서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나와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연출됐다는 게 되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학습 유형뿐만 아니라 아이의 나이를 고려한 가구 선택도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공부 공간과 생활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신체적으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책상과 의자 등을 키의 변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집중을 돕거나 개중에 활동적인 학생들은 넓은 면적의 책상을 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 또한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색의 밝기 외에도 색 온도라는 게 있어요. 색 온도가 높아지면 암기, 계산 같은 이성적 학습 능력이 점차 향상됩니다. 조명을 구입할 때 밝기와 함께 색 온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5000K의 경우는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에 좋고 6500K의 경우는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3500K의 경우 감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이들, 학습 걱정보다는 낯선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세요.